이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패의 경험입니다. 종자금 5억 원 모을 때까지 계속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례를 먼저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 둘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데 애 둘 케어하기도 힘들고 맞벌이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돈도 많아서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이 상황에서 탈출할 방법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공부도 하고 경매를 알게 되어 유튜브 통해 계속해서 독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에 5천만 원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투자로 2배 정도 불려 나가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돈을 크게 벌 수 있을까요? 아파트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분 투자나 토지 투자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부동산 초보라 결정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10년 전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 다니면서 경매 공부를 했었습니다. 둘째가 막 태어났는데 그때는 저희도 맞벌이를 했었고 애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와이프가 직장을 그만두고 저 혼자 외벌이로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점점 통장에 돈이 비게 되는 겁니다. 아파트 구입한다고 대출을 만땅으로 받게 돼서 은행에 이자도 내고 생활비도 쓰고 하니까 잔고가 1,500만 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몇 달 더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매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번의 사연도 저와 마찬가지고 아마도 대한민국의 직장인이면 거의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능력 있는 부모 만난 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1,500으로 투자할 물건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이면 투자할 물건이 정말 많아지게 됩니다. 통장에 5천만 원 찼을 때도 저는 계속 경매를 했었고 아파트와 빌라를 번갈아가며 낙찰받고 단기 투자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통장에 8천만 원까지 겨우 채우고 나니까 다른 욕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단기 투자는 새로운 걸 계속해서 낙찰을 받고 명도도 하고 공사하고 팔기를 반복해야 되니까 조금 힘듦을 느끼고 약간의 매너리즘에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단기 투자를 그만두고 그때 당시 현금 흐름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책을 접하게 되었고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경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16개 방을 가진 다가구를 낙찰받고 나니까 제 통장에 월세 300만 원이 자동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1년이면 3,600만 원인데 단기 투자를 하려면 계속 움직여야 되지만 다가구에서 나오는 월세는 제가 가만히 있어도 통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책에서 나온 내용을 실전으로 직접 만들어서 현실로 되니까 실감이 잘 안 났습니다. 신기하기도 했고 통장에 있는 8천만 원 모조리 베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가구에는 방이 많기 때문에 그중 일부를 전세로 세팅하니까 오히려 통장에 1억 2천이 남게 되는 겁니다. 월세 300은 계속 들어오는 구조가 되었고요. 아파트 빌라 단타만 하다가 이런 수익 구조를 경험하니까 투자의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았고 제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투자의 범위는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더 넓은 투자 분야와 종류들이 있겠구나 싶어서 이때부터 투자에 대해서 많이 겸손해졌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장에 1억 2천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월세 300만 원 나오니까 더 이상 직장을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투자를 통해서 월세를 늘릴 수 있었고 제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인 가치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2월 31일부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상가를 낙찰받게 됩니다. 다들 만약 5천만 원의 돈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5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하나를 잘 골라서 계속 보유하면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상상을 하실 겁니다. 5천만 원이 1억 되겠지 운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약간 주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오래 들고 있다가 크게 번 사람은 제 주변에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로또가 그렇습니다. 잘 나오는 번호가 몇 번인지 연구해서 6개의 숫자를 넣었는데 잘 되던가요? 확률이 희박한 걸 알면서도 우리는 운에 기대하면서 한 장씩 사게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나 애널리스트 그리고 펀드 매니저 모두 미래를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부동산 투자도 미래의 가격을 알기 힘듭니다. 요새는 통계 분석을 통해 확률을 올립니다만
그래도 확률상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결과들은 매우 희박하다는 겁니다. 5천만 원을 가지고 옆집에 있는 영희 엄마가 바로 옆에 대단지 아파트를 사서 2억을 벌었대 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배 아파서 따라 투자하게 되죠.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덩달아서 같은 아파트를 한 채 덜커덕 삽니다. 그럼 오를까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2년에서 4년까지 들고 가죠. 들고 갈 때는 전세나 월세 주니까 이 정도 기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도 투자할 때보다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2년 또는 4년의 시간을 버리게 됩니다. 이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패의 경험입니다. 제가 다시 예전처럼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생긴다면 저는 아파트 빌라 단타를 종자금 5억 원 모을 때까지 계속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현금 흐름으로 급히 옮겨 탔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단타로 조그만 수익들을 계속해서 더 모아 나갔으면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투자는 장기 투자보다 수익이 적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2년 동안 아파트 한 채를 들고 1억을 벌은 영희 엄마와 2년 동안 단기 투자로 아파트 6채를 사고 팔고 해서 1억을 벌은 철수 엄마 중에 누가 더 다음 투자를 잘하게 될까요? 영희 엄마는 다음 투자에서 돈을 벌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아직 부동산 초보입니다. 철수 엄마는 다음 투자도 반드시 벌게 됩니다. 게다가 부동산 고수가 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는 수익이 적지만 장기 투자보다는 확실한 수익을 만들어가는 투자입니다. 경매라는 특수한 투자 방법은 경험이 많을수록 돈을 더 확실히 벌 수 있는 능력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자금이 5억 이상 모였다면 그 다음은 현금 흐름을 만드셔야 합니다. 왜 기준이 5억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는 잃지 않는 투자가 잘하는 투자입니다. 다들 벌어야 잘하는 투자라고 아시겠지만 이런 사람이 정말 주변에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도 필요 없고 1년에 딱 1,000만 원이라도 벌게 해주라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욕심내지 말고 잃지 않고 투자하는 게 정말 현명한 투자 방법입니다. 5천만 원을 가지고 최소 1년에 1,000만 원이라도 벌려면 단기 투자가 제일 안정적입니다.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는 고정 요소와 변동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동 요소 때문에 가격을 예측하기는 힘들죠. 대표적으로 요새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동 요소로는 금리가 대표적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투자 수요를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국제 정세가 대표적입니다. 전쟁 소식은 원유 가격과 원자재 가격, 주가 변동 등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이런 변동 요소를 우리가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소식들이 언제 터질지도 모릅니다. 그럼 변동 요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는 어렵다는 겁니다. 5천만 원의 시드머니로 욕심내지 않고 조그만 수익에 만족하면서 매번 확실한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길은 실천에서부터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